저의 일본 부동산 투자는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하루 전 550만 엔짜리 작은 원룸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투자용 원룸 계약서에 서명하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청울림, 유대열, 작가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 부동산은 많은 자본이 필요한 나와는 거리가 먼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청울림 작가는 이런 제 고정관념을 깨주셨습니다. 허름한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월 10만 원의 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때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집값 상승을 통한 차익, 즉 캐피털 게인을 노리는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청울림 작가는 월세로 자산을 늘리는 인컨 게인에 대해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그 내용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련 서적과 영상을 보며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살아온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되짚어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본 부동산 투자 시장은 한국에 비해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은 낮은 금리와 대출 환경이 투자에 유리합니다. 2025년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 내외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죠. 저는 3,500만 엔짜리 중고 맨션, 한국의 아파트를 0.625% 금리로 35년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낮은 이자와 긴 상환기간 덕분에 원금과 이자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일본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적입니다. 부동산 구매에 법적 제한이 거의 없고 비자나 거주 요건 없이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본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적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소액 투자 기회가 많습니다. 도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는 500만 엔 이하의 원룸 같은 저렴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초기 자본이 적어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죠. 실제로 제 첫 투자도 550만 엔과 400만 엔짜리 원룸으로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초기 자본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은 임대 수익률의 잠재력이 한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주택은 구입하거나 월세를 내는 두 가지 방식뿐입니다.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젊은 세대는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의지가 약한 편이고 많은 이들이 월세를 선호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일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며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특히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적인 문화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하는 일본인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그 특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